여러분은 건강식품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계란을 떠올리실 겁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다고 알려진 계란. 하지만 이것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올해로 92세, 6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인철 박사입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마다 경기도 시흥의 요양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에 어떻게 아직도 의사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놀랍게도 제 건강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계란입니다. 하지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먹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계란 섭취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매일 계란이 오르지 않나요? 혹시 건강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년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매일 계란을 먹는데도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북에 사시는 83세 김상기 어르신은 매일 아침 반숙 계란을 드시다가 살모넬라 폐혈증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염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김 어르신은 지난 40년간 매일 아침 반숙 계란을 드셨고 최근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도 종종 드셨다고 합니다. 노화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이전에는 문제가 없던 식습관이 큰 위험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 없던 식습관이 노년기에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식품입니다. 단백질, 지방, 미네랄 등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이 성분들이 우리 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의사로 60년 넘게 일하면서 발견한 것은 계란이 건강식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계란을 드시는데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북 문경에 사시는 86세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고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를 드시며 단백질을 챙기려고 하셨지만 수치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이미 3가지 심장 약과 2가지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니 건강을 위해 아침 일찍 계란 프라이를 드시고 점심에는 흰자만 따로 드시며 약도 계란과 함께 드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에게 앞으로 설명드릴 계란 섭취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3개월 동안 성실히 실천한 결과 콜레스테롤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최근 검진에서는 수치가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피로감도 줄어들고 활력도 돌아왔습니다. 계란 하나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왔다는 것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저희 60년 경험이 알려주는 진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약을 바꾸거나 큰 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그리고 실천 가능한 지식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만 진정한 가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이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실천하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실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계란을 드셨다면 이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드실 차례입니다. 해시태그 본론 절대 피해야 할 계란 섭취법 5가지. 첫 번째, 공복에 흰자만 먹기.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피하기 위해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드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비오틴이라는 비타민 B7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신경장애, 우울증, 피로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오틴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신경계 건강, 피부 건강, 인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손발 저림, 근육 약화, 기억력 저하, 우울증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윤복래 할머니는 이러한 습관 때문에 손발 저림이 심해져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이 영향이 더 커집니다. 공복에는 위산이 많아 아비딘의 활성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 외에도 레시틴, 오메가-3 지방산, 루테인, 제아잔틴 등 노년기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레시틴은 뇌 건강에 중요하고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노년기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른자를 버리면 이 모든 혜택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노른자와 흰자를 반드시 함께 드시고 공복이 아닌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섭취하세요. 노른자에는 비오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흰자의 아비딘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또한 계란을 먹기 전에 간단한 채소 샐러드나 통곡물 빵을 먼저 드시면 소화 속도를 늦춰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일주일에 계란 5-7개 정도가 적절한 양입니다. 하루에 1개 정도는 대부분의 노인에게도 안전합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고 가능하면 오후에 계란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매나 파킨슨병 환자는 이 점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신경계가 약해진 상태에서 비오틴 결핍이 오면 증상이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경련제나 일부 항생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비오틴 결핍에 더 취약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란을 어떻게 드셨나요? 혹시 건강을 위해 흰자만 드시진 않으셨나요? 두 번째, 날계란 섭취. 일부 어르신들은 소주와 함께 생계란을 드시거나 반숙으로 드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살모넬라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젊었을 때보다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살모넬라 감염은 단순한 배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인에게는 심각한 탈수, 발열, 그리고 폐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혈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날계란이 비타민 B 흡수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날계란 흰자에 있는 아비딘은 열 처리하지 않으면 그 활성이 100%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비오틴 결핍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날계란의 단백질은 장내 유익균과 결합해 미생물 균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은 노년기 면역력과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82세 정만수 어르신은 평생 소주와 함께 생계란을 드시던 습관 때문에 심각한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회복 후에도 장기간 항생제 치료가 필요했고 그 결과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져 만성 설사와 영양실조를 겪었습니다.
안전한 섭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75도 이상 완숙으로 조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계란 노른자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계란의 경우 중심부가 완전히 단단해질 때까지 최소 9분에서 12분 동안 삶으세요. 계란을 구입할 때는 신선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에 금이 가거나 얼룩이 있는 계란은 피하세요. 구입 후에는 냉장 보관하고 가능하면 2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임박한 계란이나 특가로 판매되는 상품은 더욱 주의하세요. 저렴하다고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가치는 없습니다. 알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신선한 계란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반숙 계란이나 날계란을 즐겨 드시나요? 오늘부터 그 습관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약물과 함께 섭취. 많은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십니다. 그런데 계란과 특정 약물은 함께 섭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와파린과 같은 혈전약, 항생제, 그리고 철분제는 계란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는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물입니다. 이 약의 효과는 비타민 K의 양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갑자기 계란 섭취량을 늘리거나 줄이면 약물의 효과가 변해 출혈이나 혈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 퀴놀론과 같은 항생제는 계란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과 결합해 흡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효가 떨어지고 감염 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철분제와 계란을 함께 복용하면 철분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계란 흰자에 있는 단백질이 철분과 결합해 복합체를 형성하고 이것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혈이 있는 노인에게는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85세 고태수 어르신은 혈전약을 복용하면서 계란을 함께 드시다가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K가 와파린의 효과를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76세 박수자 할머니는 철분제를 계란과 함께 복용하면서 빈혈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고생하셨습니다. 안전한 섭취를 위해서는 계란 섭취와 약물 복용 사이에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4시간까지 간격을 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의사나 약사에게 복용 중인 약물과 계란의 상호작용에 대해 꼭 상담하세요. 약물별로 구체적인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레보티록신과 같은 갑상선 약은 아침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계란을 아침에 드신다면 약 복용 후 최소 1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약이나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도 계란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세요. 게다가 계란은 칼슘이나 아연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미네랄 보충제를 드신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아연은 면역력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보충제를 드신다면 계란과 같이 드시지 말고 별도의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약을 드실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나요? 계란과 약을 함께 드시는 습관은 없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아침 6시, 8시 섭취.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계란 프라이나 계란찜을 드십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때입니다. 코르티솔은 그 자체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데 여기에 계란까지 더해지면 콜레스테롤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 몸의 일일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분비량이 증가하고 저녁에는 감소합니다. 문제는 코르티솔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아침 6시에서 8시는 코르티솔 수치가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계란을 섭취하면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이 더욱 촉진됩니다. 특히 노인은 이미 콜레스테롤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런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78세 김혜권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계란 프라이를 드시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의 2배였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계란을 드셨지만 결과적으로 건강을 해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침에는 소화 기능이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밤새 위장관이 휴식 상태였다가 서서히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인데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 팽만감, 속쓰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란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콜레스테롤 합성이 가장 낮은 때입니다. 또한 소화 시스템이 완전히 활성화된 상태여서 영양소 흡수가 더 효율적입니다. 간의 활동도 이 시간대에 가장 활발해 콜레스테롤 대사도 더 원활합니다. 또한 계란을 드실 때는 항상 채소와 함께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줍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파와 같은 채소는 계란과 좋은 조합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콜레스테롤과 결합해 배출을 촉진하고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취침 전에도 계란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에는 신체의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소화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휴식과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침에 꼭 단백질이 필요하시다면 계란보다는 두부나 그릭 요거트와 같이 소화가 더 쉬운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세요. 이것들은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소화 부담이 적어 아침 식사에 더 적합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하루 중 언제 계란을 드시나요? 아침 일찍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시간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5번째, 고온 기름 조리. 계란 프라이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조리법입니다. 하지만 고온의 기름에서 계란을 조리하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소화가 어려워지고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계란 단백질은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100도가 넘는 고온의 기름에서 조리하면 단백질 구조가 심하게 변형되어 소화 효소가 작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뀝니다. 이는 소화 부담을 증가시키고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진 노인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온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입니다. 기름이 연기를 내는 온도를 넘으면 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 같은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염증을 유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고온 조리는 계란 노른자에 있는 콜린이라는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콜린은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인의 인지 기능 감소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온 조리로 이런 유익한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84세 이춘여 할머니는 매일 계란 프라이를 드시다가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감소했지만 계란 조리법을 바꾸고 나서 위장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고온에서 조리된 계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82세 최병철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생 계란 프라이를 좋아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소화가 안 되고 속쓰림이 심해졌습니다. 조리법을 삶는 방식으로 바꾼 후 소화 불편감이 크게 줄었고 단백질 영양 상태도 개선되었습니다. 계란은 찬물에 넣고 약한 불로 10분간 삶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변성이 최소화되어 영양소 흡수가 잘 되고 소화도 편해집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약한 불로 삶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불로 계속 끓이면 계란 단백질이 지나치게 경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조리법으로는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계란찜이나 술안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자는 물과 함께 부드럽게 익히는 방식이고 후자는 끓는 물에 계란을 살짝 익히는 방식입니다.
두 방법 모두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단백질의 변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레인지로 계란을 조리하는 것은 피하세요. 급속 가열로 단백질 구조가 심하게 변하고 때로는 폭발 위험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불균일한 가열은 일부분은 과열하고 일부분은 덜 익게 만들어 소화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계란을 조리할 때는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황, 후추, 파슬리 등은 소화를 촉진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어 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강황에 있는 커큐민은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에 좋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계란 프라이를 즐겨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삶는 방식으로 바꿔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노년기에 피해야 할 5가지 계란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계란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1. 공복에 흰자만 먹지 마세요. 마이너스 노른자와 함께 식사와 함께 드세요. 2. 날계란은 피하세요. 마이너스 반드시 완숙으로 조리하세요. 3. 약물과 함께 먹지 마세요. 마이너스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4. 아침 일찍 먹지 마세요. 마이너스 오후 2시에서 4시가 가장 좋습니다. 5. 고온 기름에 조리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물에 삶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계란을 섭취한다면 계란은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D, 비타민 B군, 셀레늄, 콜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해주는 완벽한 식품이 될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 유지, 면역 기능 강화, 상처 치유 촉진 등 단백질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은 이러한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해주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제가 92세에도 여전히 진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작은 원칙들을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계란은 여러분 건강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계란을 삶아서 점심에 채소와 함께 드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꼭 챙겨 드셔야 할 5가지 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건강 비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건강한 100세를 위한 현명한 선택 하루하루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